장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사인을 하면 좀 넘겨주십시오. 예. 교회에서 강의하기는 두 번째입니다. 예. 이쪽으로 서야 되나요? 예. 예. 미술 심리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셔서 참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1시간 특강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특강을 1시간짜리는 없습니다. 특강은. 예.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또 청년부부터 또 심지어 지금 청소년까지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까지 제가 어떻게 이것을 전공자도 아닌 분들을 어떻게 제가 무엇을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러니까 미술 치료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94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94년도부터 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IMF가 있어서 제가 귀국을 해서 전공을 미술 그때 뭐였죠? 쉐노그라피아를 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술 심리 치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베이스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미술 심리 치료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장 좀 넘겨주십시오. 그 미술 치료를 이제 제가 하기 전에 아이들 이제 미술을 가리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술 치료를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봐야 됩니다. 눈이 나빠서 일단은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술 심리 치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심리 치료를 한다니 과연 인간이 불가능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리데이션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술 치료나 상담에 대한 그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미술 심리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 미술 심리 치료를 전공을 했는데 미술 심리 치료를 하기 전까지 제가 미술 치료를 하면서 하기 전에 그 기독교 심리 상담 그러니까 정태기 목사님이 계시는 치목원에서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정이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치료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환자들, 한국에서는 내담자라고 합니다. 내담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인드 앤 컬러 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한마음 치유상담센터는 제가 있는 교회, 한마음 교회의 부설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독교 상담으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을 이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합니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그 학위뿐만 아니라 학회에서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서 학회에서 지금 수련 감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학위보다는 오히려 학회에서 수련 감독 전문가 타이틀을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사들을 길러냅니다. 3급, 2급, 1급 전문가 이렇게 해서 길러내서 저희 연구소나
센터에서 이제 아동이나 뭐 내담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상담을 하거나 미술 치료를 하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고 같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예, 미술 치료를 하기 전에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 또는 미술, 디자인, 건축, 뭐 그죠? 무용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과 관련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술 치료를 알기 전에 예술 치료가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로.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음악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술은 굉장히 뭐랄까요, 힘이 있죠. 카타르시스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쵸? 예,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심리 치료나 상담 장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이라 그러면 이제 공간 속에서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상담을 응용을 하거나 심리 치료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 준비를 하셨는데 미술 치료는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1961년에 울만이라는 학자로부터 이 아트 테라피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한국에는 한 80년대 말, 90년 초에 거의 한국미술치료학회가 형성이 되면서 한 20년 넘게 지금 쭉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 미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그리고 뭐 드라마 치료,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 테라피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술 활동이 주로 처음에는 정신과 영역에서의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용이 되다가 이것을 뭐 아트 테라피 또는 이제 표현 치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언어로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상담 또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뭐 심리 치료 이런 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표현 예술 치료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르테 테라피아 여기 말로는 여기서는 이제 미술이라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도구 또는 매체라고도 합니다. 이 매체를 활용해서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그죠?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심리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굉장히 즐겨 그리죠. 반응이 참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랑 비슷하네요. 리액션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예, 그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 청년분은 아니겠고, 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그림을 참 많이 그려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그죠? 여러 가지 정서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 그냥 몸짓으로, 그죠? 눈빛으로 또는 그림으로, 행동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그 행위 자체는 일종의 뭐랄까요? 예방적 차원에서의 미술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개인이 미술 교육 한답시고 주입식 교육을 하면 창의력이 손상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예, 자, 그 다음 좀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미술 치료라는 것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술 그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그 행위 자체가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영어로는 아트 에즈 테라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작 과정 그 자체가 그죠? 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또는 자기 인식이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아트 인 테라피 같은 경우는 치료에서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심리치료고 조금 필요하다면 이제 미술이라는 매체 표현 도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 내담자의 어떤 내적인 세계나 외적인 세계 사이에서 좀 더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트 인 테라피가 조금 더 강해요, 지금. 예, 근데 제가 이쪽으로 연수로 온 이유는 아트 에즈 테라피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녔던 학교지만 이게 10년 전에 생겼어요. 밀라노 대학 브레라에서 최초로 생겼고, 학회도 가봤지만, 조금 더 아트 인 테라피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 작업 자체에서 많이 힐링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예, 그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미술 치료라는 것이 이 창작을 통해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 미술 치료를 처음 접한 것이 그 한국에서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학교 뭐 사회교육원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것을 이제 접했을 때 제 작품 속에서 갈등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이쁘게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이 갈등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신혼 초였고 아이와의 문제도 있었고 부부 갈등도 당연히 있었고 고부 갈등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갈등된 모습이 색채로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일까를 이제 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독교 상담 공부도 시작하고 색채 심리도 공부하고 그때 거의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달리면서 이제 내 치료 문제, 내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담자들의 그죠 이런 상태나 작업에서 보여지는 과정이나 그 결과물 속에서 이런 상태나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환자의 적응적인 상태를 형성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술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미국 학자 중에 3명의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움버거 같은 경우에는 아트 인 테라피를, 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클레머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화가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작업 그 자체가, 그죠? 아이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인간의 경험이나 이러한 동일한 것들을 그림 속에, 작업 속에 표현해냅니다. 이런 창조, 이런 것들을 창조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어떤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울만이라는 학자는 아트 인 테라피도 중요하고 아트 에즈 테라피도 중요하다. 다만 내담자에게 적절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또는 재활치료 또는 정신치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담자에 따른 여러 가지 기법이나 매체나 방향을 잡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예술에서 이 미술치료를 통한 시각예술을 통해서 인격의 통합 또는 재통합을 돕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미술치료라는 것이 우리의 이 손상된 부분들이 있죠.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내 갈등이 어디서 왔는가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 이 문제는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데미지일 수 있겠죠. 그것이 어릴 적부터 왔다라는 거죠. 어릴 적에 원가족으로부터 온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나는 성장을 했고 남편을 만나고
부모님을, 그러니까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고 또 아이를 놓고 그러면서 그 갈등이 이 쓴뿌리죠. 결국은 쓴뿌리가 이게 삐죽삐죽 올라오면서 그들과 부딪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내는 거죠. 그게 심리치료에서 저는 미술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음악을 하신 분들은, 음악치료사들은 음악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고요. 또는 댄스 테라피 하시는 분들은 이 율동 자체로서 그 테라피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시각 매체를 활용을 해서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술 심리 치료사예요. 우리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는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나를 진짜 치료하신 분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이제 뭐 저희가 분석을 받아요. 정신 분석을 받고 어릴 적부터 쭉 치료를 받지만 결국은 나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상담은 어쩌면 되게 쉬워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이제 매달리고, 그러면 오히려 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상담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부담이 좀 커요. 솔직히. 마치 그들은 우리가 해결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쵸?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상담의 원리에서는 내담자가 결정하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술 심리 치료라 그러면 그림만으로 무슨 그림 하나 그린다고 치료가 되고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진단이 되고 결코 아닙니다. 제가 요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림 한 장으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한 장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출해낸 결과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치료 방향을 잡고 이제 상담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손상된 부분을 인격의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제 접근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심리치료라는 것이 상담이나 이런 것이 자기의 문제, 자기의 현재 상태, 그죠?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은 돕습니다. 내가 어떤지,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일단 보게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은. 근데 그거가 막 까발려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요. 난리 납니다. 울고 불고 막 몇 달을 울고 진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지를 짐작은 했지만 막 까발려졌을 때 정말 붙들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붙들 그 누군가가 있잖아요. 근데 비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왔다가 상담받으러 왔다가 본인이 무너져요. 왜냐? 결국은 그 청소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마나 아빠, 그 부모의 어릴 적부터의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성인 어른이 돼가지고, 그죠? 아이랑 부딪히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기독교 상담센터 같은 데서는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도를 또 목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복음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해, 자기 지도, 자기 치유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미술 치료의 장소는 어떤 곳일까? 물론 이제 뭐 이런 물리적인 장소도 있겠죠. 근데 심리적인 장소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있고 이것도 하나의 매체예요. 테이블, 의자, 종이, 색연필, 크레파스 이런 것들이 모든 매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랑 이야기할 때 맹숭맹숭 이제 말로만 하지 않죠. 카푸치노 한 잔 시키고 그게 매체가 돼요. 그죠? 타인과 나와의 연결해주는 매개체. 매체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이 자체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걸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푹 빠져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공부할 때랑 약간 달라요. 그때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자기의 그 화가들 작품이 그렇잖아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내적인 모든 세계가 다 표출이 되기 때문에 다 그리고 다 했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뭐에 대해서 그렸는지를 작가의 의도를 물어봐 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게 그렸어? 왜 이렇게 그려야만 해? 이런 거는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가 우리는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상처로 받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듣는 것. 그 다음에 그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약간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상담사들은 말을 많이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를 많이 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상담사예요. 잘 안 되셔요. 우리 무지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경청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꾹 다물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은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냥 많이 그냥 느끼려고 해요. 많이 느끼고 생각하려고 그러고 생각이 좀 너무 많아서 이제 저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많이 느끼려고 합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의 원리와 기독교의 원리가 거의 비슷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듣기는 빨리 하고인가요? 빨리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와 행동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게 상담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을 이제 받는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인 그 상담가의 자질 중에는 이제 이론적인 그 전문가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자질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술치료 장소는 그렇고요. 자,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석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우리의 무의식의 무의식의 활동을 우리가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는 공부를 하려고 막 마음을 잡았을 때 고3 때 막 책상 막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시험이 곧 코앞인데 그게 무의식의 활동들이에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바로 액션이 안 나가고 딴 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또는 이제 여러 내담자 중에 무의식의 활동이 뭐냐 하면 제 예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어릴 적부터 마지로서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로 자란 거죠.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할 때 과연 어떤 남자를 선택할까요? 무의식의 활동을 자기는 못 알아차려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이가 아주 많거나, 그죠? 아니면 정신연령이 아주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로는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아이들 미술을 가리키다가 이 7살 꼬맹이가, 7살짜리 남자아이가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 그때는 미술 치료를 몰랐을 때예요. 근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 자기 이야기를 막 그림에 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인을 못 알아차리는 거죠. 답답해서 제가 그게 이제 동기가 돼서 미술 치료라는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 자기 분석을 하다 보니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섭리였을까요? 이런 것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인 활동이 이제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었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힘들어요. 자기의 그 쓴뿌리가 같이 사는 가족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걸 알아요. 말도 항상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냥 가시돋친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문제가 생겼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그것을 당신이 잘못되었소, 틀렸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적인 힘,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을 지금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었고 힘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깨닫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심리치료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딱 단정 짓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란 환경에 어떤 그죠? 문화가 있어요. 제 문화가 있고 이거의 어떤 차이점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내담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활동을 잘 알아차려야지 내가 아까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방향을 잘 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3개월 와 있는데 1개월 지나면서 많은 회개를 또 했어요. 예, 많은 회개를 했는데 제 죄성 중에 하나가 지난주 설교에 있었어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그게 저의 죄성입니다. 그게 무슨 죄성이냐라고 비기독교인들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죠. 너무. 예, 그게 저의 죄성이에요. 장점이 나중에 보니 나의 장점이 죄성이더라고요. 예, 뭐 더 깊이 있는 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무의식적인 활동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활동 중에 하나로서 미술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이 자기 내면에 있는 통제나 어떤 그 충동성, 예,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감정들의 현상들을 이제 그 도화지 속에 표출하게 하고, 표현의 도구잖아요. 아줌마들이 잘하는 거. 수다 막 떨고 나면 어때요? 전화기 붙들고 또는 친구 만나서 풀리죠. 이 수다 치료라고도 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한국하고 분위기가 너무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세요? 좀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발. 예. 수다 치료를 하면 표출이 돼요. 그쵸? 뭔가 홀가분하고 스트레스 확 날아가요. 그쵸?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로서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힘든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장애인들, 치매 어르신들, 또는 이 그 정신 기능이 좀 미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표현의 도구, 음악 치료, 뭐 댄스 테라피, 저는 개인적으로 댄스 테라피가 되게 힘들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거를 한번 접하고 나니까 제가 무용 전공이었으면 아마 그걸 하지 않았을까. 아주 음악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술 치료를 하지만 항상 음악을 깔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게 어떤 힐링을 가져올까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통합시키는 것이 이제 미술 치료의 목적이다. 자, 치료가 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아이들 그림 한번 제가 이 특강 시간이 한 2-3시간이었었으면 실습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이제 소그룹도 할 수도 있겠죠. 그 그림 안에 아이들 그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 자, 못 그린 그림을 딱 보면요. 미학적 관점에서 말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균형이 깨진 그림입니다. 그죠? 구도, 형태, 위치, 크기, 모양, 이 색감,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어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 아이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이 아이가 뭐 미술 영재다 몇 % 안 돼요. 진짜. 예, 건강하다.
잘 그리는 아이들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못 그려. 우리 아이는 어머니들이 그래. 우리 아이는 미술 재능이 없나 봐요. 미술 재능이 없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죠? 많은 경험을 하고 추억이 많은 아이들은, 그죠?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술 발달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달 과정에서는 못 그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발달 과정이 이렇게 멎는 순간, 그죠? 청소년입니다. 그때는 예, 뭐 못 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마음이 막혀 있다 그러죠. 뭐가 뻥 뚫려야 되는데 막혀 있는 그림은요. 저도 그림을 배우고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미술치료 현장에서 내 그림은 마치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그림이었어요. 다 깨져 있었어요. 특히 색감이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 다 균형이 깨져 있는, 색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치료를 통해서 결국은 이 강약, 명암, 이런 조화성이 나아가서는 결국은 인격의 통합, 결국은 균형 잡힌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때는 이 아이가 지금 통합되었다. 뭔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라는 것이 인격의 통합이나 그 사람의 인생관, 정서, 내적인 어떤 모든 모습을 다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가들 작품을 보면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화가들 심리도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림도 솔직하지만 화가들 그림도 굉장히 솔직해요. 우리들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미술 심리 치료를 하면 꾸밀 수 있어요.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지금 뭐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지만 들키기 싫거든요. 그쵸? 내 문제를 치료받고 싶지만 또는 보이기 싫은 거, 이런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꾸밀 수가 있지만, 화가들 작품을 보면 그 사람 생애를 쭉 보고 작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전해져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미술 치료가 마음의 건강 유지나 어떤 증진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정리를 하면 창조해 나가는 그 자체가 통합이라는 치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정을 발산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 그리고 말하고 다르게 이 비언어적으로 그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가 부정했던 감정을 깨닫고 개인의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 그리고 자기 통찰의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은 특정한 말만 상담에서 활용을 하지만, 그 그림이라는 것은 좀 더 다의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다 갖고 있죠. 그런 두려움이. 근데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 자신을 상징적으로 한번 어떤 사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또는 붙이세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붙이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의 상징적, 선으로도 표현하고, 색깔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 가지 상징성 속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라는 도구 자체가 하나의 매체가 돼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그 작품 속에 있는 이미지를 공유하고, 두 사람의 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의 인간관계를 친숙하게 하는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매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작품이, 상담했던 그 작품이
영속적으로 계속 남는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도 저번 시간에 지난주에 어떤 상담을 했었지가 작품을 보면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미술 치료도 다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장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간 속에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영속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찰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담자의 그 결국은 지향점은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성숙해 나가도록 돕는 그런 이제 도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미술 치료사들이. 그 다음. 그래서 적용 대상들은 처음에는 진단과 치료의 도구로 사용이 되다가 그 20세기 초에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그죠? 자유연상법의 영향을 받아서 미술 치료에서도 자유화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요 단계를 거치다가 그 다음 지금은 뭐 여러 환자들뿐만 아니라 인지 또는 인지치료 목사님 설교도 결국은 인지치료예요. 따지고 보면 정서치료는 아니잖아. 물론 정서도 있죠. 영적인 어떤 그 감명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인지치료를 요하는 사람들 정서 또는 그래서 발달에 조금 초점을 맞춘 발달적 미술치료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그죠? 조기교육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성개발 목적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들어가고요. 또는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전에는 웰빙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웰다잉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가 나와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웰다잉에 대한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그 미술치료 적용 대상들이 모든 영역에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환자들, 그죠? 여러 대상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상담 장면에서도 활용을 하고, 특수교육, 또 조기교육, 인성개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자아기능상으로서의 미술치료를 본다면 자아기능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상담이죠. 그룹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전체성 또는 상징성을 강조한 이 통찰적 미술치료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또는 자아기능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서 다들 뭐 좀 많은 사람들을 못 보지만 한국은 회사를 그냥 잘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심리검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보면 자아기능이 결여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막 깨지는 거죠. 회사에서 관계가 깨지고 학교에서도 관계가 깨지고 자아기능이 지금 많이 취약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매체를 활용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이런 드라마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지적인 심리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인들, 미술 전공자들한테 그림 그리라 그러면 더 힘들어요. 더 부담을 갖습니다. 그냥 성인도 힘들지만 마치 성악하는 사람한테 노래해보세요. 똑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잘 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 마음이 들통이 날까봐 양가적인 감정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교육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래서 미술치료에서는 그런 내담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화를 그려보세요.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어른들한테는. 그래서 난화라는 것이 있는데 낙서 그림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난해한 그림이겠죠. 낙서 그림이니까. 여기서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해내도록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기법이나 미술치료 기법이나 이 표현 방법,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술치료의 전반적인 어떤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맨 첫 장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몇 분에 시작했습니까? 제가 예, 자, 미술치료를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미술치료 절차, 상담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그림 좀 봐주세요. 그러고 옵니다. 그거 알 수 없어요. 저는 우리를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점쟁이로 전락을 시켜요. 저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림 한 장 보고 그 아이 심리 모르죠. 제가 제일 잘했을 때는 평생교육원에서 1년 공부하고 책 한 권 딱 읽고 분석 진짜 잘했어요. 정말 겁 없이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지금 못해요. 오히려 더 겁이 나고 더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그림 한 장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리는 거는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리지 않고 집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매 맞고 그렸는지, 야단 맞고 그렸는지, 행복할 때 그렸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고 그림만 본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예, 그래서 의뢰되는 우리 상담 의뢰 절차가 일단 뭐 전화가 오겠죠. 우리 아이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은 엄마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초기 상담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주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하고 그거 파악하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보통 이야기를 시키면 이게 맺힌 게 하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예, 그거 다 들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고 치료 목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평생 걸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의료보험화가 되어 있죠. 이 자기 심리 치료를 받는데 의료보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받으러 다니고 심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에요. 최소 3개월 주 1회 했을 때 한 15회기 정도, 주 2회를 하면 한 30회기 정도 3달은 해야지 뭔가 우리가 뭐든 배우거나 뭔가 습관화되거나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거, 그죠? 그래서 한 3개월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료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진행 절차를 이제 쭉 정해서 만나서 그 다음 만나죠.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합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능 검사부터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지능 상태를 봐야지 이 문제가 지금 발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의 문제인지. 그래서 지능검사뿐만 아니라 투사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림 검사를 심리를 표현하는 이 투사되는 정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 세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평가를 내리고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서 이제 상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미술 치료를 이제 여기에 94년도에서 97년도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유학을 왜 갔나요? 왜 갔나요? 나는 전공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욕심이 공부에 욕심이 좀 있었나 봐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저 학교도 2군데를 다녔었어요. 디스플레이 학교는 이제 2년이라 이제 마치고 갔는데 그거는 뭐 별로 이제 저한테는 중요치 않았기 때문에 이 미완성에 대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내가 내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나의 어릴 적에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들이 결혼을 해서 부딪히고 힘들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뭐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의 문제는 나만 아는 거죠. 남편도 모르고요. 엄마도 모르죠. 예,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 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 아이, 미술 교육을 받으러 온 그 아이로 인해서 제가 미술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 문제가 또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제가 미술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한 10년이 걸렸죠. 그 수련 감독 전문가가 되기까지 한 10년. 이제 그것만 학회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학위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거나 뭘 하려면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예. 무료 특강을 가도 이력서는 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다 자격 조건으로 만들어져야 돼서 제가 여기서 제가 한 번씩 제 자기 분석을 한 번씩 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도 남편도 안 주시고 돈을 달라고 해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안 들어오고 또 뭐 하여튼 그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 두 개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데 무슨 상담을 또 하냐. 그렇게 영성이 높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리고 과거에는 그래서 너무 어리고 믿음도 약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오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년부들을 보면 제가 과거처럼 힘들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항상 해맑고 건강해 보이고 그래서 근데 아닌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나오지 않거나 계속 갈등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으면 여러 손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서 뭐 얻은 것도 있고 과거에 제가 여기 3년 있으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뭐 잃었다 그러면 건강을 잃었다 그럴까요? 멀쩡해 보였지만 저는 이제 거의 몸이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3개월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연수 기간은 선물이에요. 내 몸을 신체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선물이고 한국 그렇잖아요. 혹사합니다. 몸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아무거나 먹고 닥치는 대로 외식하고 야식 먹고 뭐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는 점점 그래서 그런 힐링도 신체 테라피도 필요했고 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나를 좀 힐링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왔고요. 그래서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소그룹으로 뭐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분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아이들의 상담을 많이 의뢰를 하셨는데 아이들은 제가 지금 직접 만나고 있지를 않아요. 지도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킬 연구원도 없고 지금
그래서 같이 한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도움이 저는 되셨으면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뭐 도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하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